여러모로 저희 뉴스를 통해서 바로바로 접할 정도로 좀 파장이 큰 모양입니다. 치약이 좀 팔렸어야 말이지.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3대장 치약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양치를 하다가 이렇게 태양에 보여주면 발암물질이 생긴다. 그럴 수 있다는 느낌에 저 그냥 아무거나 쓰거든요. 생각이 없어요. 치약이 그냥. 이 치약은 이게 좋고 저 치약은 저게 좋고 이건 이게 특징이고 하지만 돌고 돌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에 대한 궁금증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치중진담의 권원장, 호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제가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 뉴스에서 20땡땡 치약에서 함유되면 안 되는 성분이 나왔다고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성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일어난 건지, 그리고 좋은 치약은 어떻게 골라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얼핏 보긴 했는데 네. 권 원장이 좀 보셨나요? 기사를? 저는 좀 흥미로워서 이제 좀 뉴스 기사를 좀 팠는데 이게 확 뜬 게 6일 전이거든요. 이제 오늘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6일 전날 이제 땡경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고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이제 요 화두가 된 거는 이제 중국에 이제 생산을 위탁을 하나 봐요. 이제 뭐 도미라는 이제 중국의 회사 이름이라고 돼 있던데 거기서 6종의 치약을 이제 맡겨놨었고 근데 그 치약에서 트리클로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자, 트리클로산이라고 혹시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모르겠네요. 우리 치과 의사들도 모든 성분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좀 찾아봤더니 트리클로산이 원래 애초부터 금지된 그런 품목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언제 사용됐느냐, 이게 그 자체가 항균 효과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잇몸에 이제 어떤 세균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 미국에서도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호 원장님,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치약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땡게이트 맞죠? 네. 진짜 맞아요? 땡게이트입니다. 땡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2011년도에 이미 금지를 했대요. 그럼 트리클로산 자체는 사실 나쁜 친구가 아닌데 왜 문제가 됐느냐? 그 친구가 햇빛을 받으면 다이옥신이 나온다. 다이옥신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얼핏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세계 이제 보건기구에서 이제 나열한 이제 여러 가지 발암 물질 중에 제일 위험한 친구예요. 다이옥신. 일본 다이옥신은 발암물질.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다이옥신은 딱 이름만 들어도 뭔가 다이다이 할 것 같죠? 그러면 양치를 하다가 이렇게 태양에 보여주면 어. 발암물질이 생긴다. 그럴 수 있다는 느낌에. 거고, 물론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그 성분도 전체 0.15% 수준이라고는 하는데요.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 0.3%, 0.2% 미만에 함유된 건 오케이를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특히 이제 웬만한 건 다 미국을 따라가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생활 쪽이든 식품 쪽이든 뭐 의료 쪽이든 거기서 2010년 초반에 중지를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좀 뒤늦게 2016년도에 완전히 전면 금지를. 금지가 된 거를 넣은 건가? 금지가 되었는데 아마 뭐 이제 담당자가 성분을 제대로 확인을 못했거나 이제 아니면 해당 국가에서 만들 때 해당 성분을 넣은 것을 이제 뭐 공시하지 않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뭐 진실은 저 너머에 있으니까요. 뭐가 됐건 검출이 됐고 햇빛을 받으면 안 좋은 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우리 염소가 수돗물에도 아주 미량 들어있거든요. 근데 수돗물을 만나면 그 염소가 트리클로산이랑 만나서 클로로포름이라는 걸 또 이름만 들어도 안 좋아 보이네. 뭔가 막 복잡한 화학 물질 같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1등급 발암 물질까지는 아닌데 2등급 발암을 시킬 수 있는 물질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뭐가 됐건 뭐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무리 미량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던 거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해당 회사에서는 전량 이제 리콜 조치를 발표를 해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기는 한데 여러모로 뭐 저희 뉴스를 통해서 바로바로 접할 정도로 좀 파장이 큰 모양입니다. 치약이 좀 팔렸어야 말이지.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3대장 치약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아주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순히 뭐 불소 농도도 중요합니다. 요즘 나오는 불소들이 대부분 몇 ppm 이상인지 알고 계시나요, 원장님? 1450? 아주 정확하네요. 맞아요. 1000 이상으로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웬만한 치약들의 불소 농도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실 이제 이게 불소가 더 높고 이게 불소가 더 낮아를 고민할 시간에 양치질을 올바로 더 자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면 이제 불소 농도는 웬만하면 1000ppm 이상의 고농도 불소가 함유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치약을 사용을 하시고 이제 치약의 성분과 내가 사용할 치약의 목적을 따져야 돼요. 요즘 이제 치약도 다양한 기능성 치약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더라고요. 제일 핫한 어떤 종류가 뭐일 것 같으세요? 올리브땡 가보면
요즘 미백 치약 광고를 좀 많이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땡리브영 가면 이제 미백 치약이 많이 있는데 미백 치약은 이제 우리가 이런 치과에서 사용하는 그 미백 성분이 소량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뭐 잇몸에 자극이 돼요. 좀 쓰고 나서 좀 잇몸이 아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백이 목적이다라고 하면 그 농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고르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고르는 기준이라고 하면 나는 이제 충치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야 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불소가 고농도로 잘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치약 얘기가 나오니까 말이 급격히 줄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저 그냥 아무거나 쓰거든요. 생각이 없어요, 치약이 그냥. 근데 그것도 다 일리가 있는 행동이죠. 왜 그게 중요도가 좀 떨어질까요? 다 잘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잘 닦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맛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맛은 이제 제가 항상 또 원하는 맛을 쓰긴 합니다. 좀 뭐 상쾌한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것들. 또 말씀 또 잘해주신 게 상쾌한 느낌 난다라고 하면 구취를 제거해주는 치약도 좀 잘 나오고요. 뭐 그런 것들은 짧게만 설명드리면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되는 뭐 황 이런 것들을 이제 만나면 딱 황을 잡아주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구취 제거 치약이 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잇몸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 치약들도 요즘 나오곤 있는데 사실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큰 건 아니지만 비타민 성분이라던가 아니면 잇몸의 어떤 치유를 좀 도와주는 성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치과 협찬 들어온 치약 괜찮던데 그러면? 저희도 이제 최근에 뭐 어떤 치약을 만드는 좀 큰 회사는 아니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희가 구취 제거 치약을 좀 만들었습니다. 괜찮으시면은 치과에서 좀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좀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해서 일단 저희가 써봐야 알잖아요. 그죠? 또 한번 써봤는데 나쁘지 않죠. 나쁘진 않아요. 광고할 생각은 없어서 제품명은 안 알려드릴 겁니다. 권 원장님 이 정도면 치약 팔겠는데? 치약 근데 치약 파신 선배님들이 꽤 많아요. 그죠? 그쵸. 치약 썰을 좀 더 풀어드려도 되겠죠. 저희 이제 뭐 연세대고 치과대학 동기들 보면 치약을 실제로 만드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더 치약에 반감이 좀. 반감까지? 반감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친구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고체 치약 같은 것도 있고 가루로 된 치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거의 액체에 가까운 치약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약간 씹는 치약도 있는 거 아세요? 그게 고체 치약의 일종이긴 한데 뭐 정말 다양한 스타일로 치약이 나오거든요. 다양한 스타일의 치약들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너무 치약의 세계에서만 빠지면 이 치약은 이게 좋고 저 치약은 저게 좋고 이건 이게 특징이고 하지만 여러분 한 발짝도 아니고 두 발짝 떨어져서 보셔야 해요. 치약을 왜 쓰겠어요? 이를 깨끗하게 하려고 쓰겠죠. 그렇죠. 그럼 이를 깨끗하게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세제를 써서 설거지를 한다 해도 잘 수세미질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듯이 돌고 돌아 양치질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네. 좋은 펜으로 공부한다고 서울대 가냐? 아주 정확하죠. 아주 정확합니다. 싼 것. 사실 저는 그렇게 말해놓고 마비땡 그 치약 제일 좋아하긴 해요. 마땡땡 치약. 마땡땡 치약을 제일 좋아하긴 하고 집에서는 그걸 쓰는데 저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출처가 불분명한 알 수 없는 성분을 담은 치약이라면 당연히 뭐 문제가 되겠죠. PD님 하지만 뭐 웬만한 수준의 이제 나름 우리나라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제품들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샴푸 듭니다. 같은 거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샴푸 같은 거. 머릿결이 좋은 사람은 뭘 써도 머릿결이 좋잖아요. 그래서 머릿결이 좀 안 좋고 내가 좀 관리를 해야겠다, 아니면 뭐 비듬이 있다, 탈모가 있다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기능성 샴푸를 쓰시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치약도 나 원래 이가 건강하고 관리 잘한다, 나 잘 닦을 수 있다 하면은 아무거나 쓰시고 내가 좀 치약의 도움이라도 받겠다라고 하면 뭐 그리고 이제 맛이 좋다, 향이 좋다 뭐 이런 것들 써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영상에서 뭐 치약 무용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치약들이 있고 여러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상황과 취향에 맞춰서 치약을 선택하시면 웬만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 줄 요약. 오늘의 세 줄 요약. 권 원장은 치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두 번째. 원장은 치약을 아무거나 쓴다. 세 번째. 원장은 비싼 치약을 쓰긴 한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PD님 좀 대답이 되셨을까요? 네, 좀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편집을 잘 해주실 거라 믿고 오늘은 이제 치과에 대한 궁금증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시중진담의 권 원장. 권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